모두가 다 퇴근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못할 수밖에 없었고요. 1차 백신을 이제서야 맞았는데 저는 증상이 없어가지고 들어보니까 1차 증상은 거의 특별하게 없는데 2차 백신을 맞은 후에는 조금 약간의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신을 다 맞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이번 명절에 저희 고향에 내려가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내려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KTX 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예요. 그리고 전주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전주라는 저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라던가 전주에서 놀았던 기억,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주 한옥마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옥마을이 전주 교동이라고 불렸는데, 교동에는 이제 일제시대에 지어진 굉장히 노후한 한옥들이 즐비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좀 오래된 아주 낡은 한옥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이렇게 있는, 별로 그 교동을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동 근처에서 놀았어요. 왜냐? 지금의 한옥마을이 옛날에 교동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경기전이 있거든요. 경기전이 상당히 지금은 완전히 한옥마을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그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가요? 그 경기전이?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경기전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태조 이성계의 그 영정이 있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누구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그게 이렇게 보호가 되거나 어떤 지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물로서는 지정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전을 이렇게 관광을 하러 오거나 그런 장소는 아니었어요. 뭐랄까 좀 약간의 그냥 동네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향교 있잖아요.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향교에 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놀고, 그리고 전동성당도요. 전주 전동성당도 우리나라 천주교의 효시잖아요. 천주교 성당이 근대 건축물로서 지어진 아마 첫 번째 사례로서 알고 있는데, 전동성당도 저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가서 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동성당이 있던 그 자리는 뭐랄까 시장가 근처여가지고 그 당시 그게 전주 중앙시장인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거기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쪽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동성당을 많이 지나쳤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많지 않았으니까 약속하면은 야 전동성당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됐어요. 그 정도로 만남의 장소, 전주 시내에서 이제 이렇게 만남의 장소로서는 전동성당이 상당히 많이 활용됐었고, 또 실제로 성당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서 기도를 드리거나 그런 것도 일반인에게 다 공개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미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드리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한옥마을이 테마파크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더욱 이제 전동성당과
이 한옥마을이 이렇게 어떤 관광 투어의 코스로 이렇게 엮이는 바람에 이제는 참 뭐랄까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아무튼 저의 고향인 전주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오시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큽니다. 자, 오늘은요, 전주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전주 사람으로서 전주는 예향의 도시거든요. 예술과 문화와 뭔가 풍류가 살아있는 고장?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부한 여성들에게 볼 수 없는 어떤 좀 풍류가적인 기질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인생 자체가 뭔가 좀 어떤 규격화될 수 없는 그런 좀 자유분방한 어떤 그 무언가가 있어요. 약간 모든 전주 출신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전주에서 나고 자라면서의 그 전주가 주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또는 그러한 풍류적인 어떤 그런 자유분방함,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뭐랄까 지역적 풍토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또 내용은요, 지금 글로벌 ESG 기업으로서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진,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덴마크 기업이고요. 웨르스테드 또는 오르스테드라고도 발음하는데 저는 웨르스테드가 맞는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웨르스테드라는 그러한 덴마크 기업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는요, 뭐 아시다시피 뭐라 하죠? 그 육지보다 해수보다 육지가 좀 낮은 나라죠. 예.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 바닷물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그 염전이라던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진짜 제가 늙긴 늙었나 봅니다. 풍차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덴마크 하면은 풍차가 있는 나라, 그 뭔가 독특한 풍차가 이렇게 바닷바람에 바다 근처에 이렇게 해안가에 풍차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이렇게 건설이 돼 있고 그 풍차가 돌아가는 사진,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는 이런 바닷물을 활용한 꽃이나 나무나 이런 조림 사업이나 어떤 그런 원예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에 맞게 덴마크에서 글로벌한 수준으로 ESG 기업으로서, 즉 특히 환경 분야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풍력 발전 회사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웨르스테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웨르스테드는 해상 풍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글로벌 에너지의 전환, 즉 화석 기반의 석유, 석탄 베이스의 어떤 그런 에너지 기반에서 이런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풍력 기반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는, 주도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그러한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 즉 EU 회원국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래요, 덴마크가. 근데 이렇게 선언했죠. 2050, 즉 2050년까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시추, 생산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석유 베이스로는 가지 않아.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하고 중단할 거야.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덴마크의 주요 경제 기반이 되는
그 석유, 즉 화석 연료를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덴마크가 석유와 천연가스에서는 또 최대 생산국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제 웨레스테드라는 이 풍력 발전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아, 덴마크가 석유도 많이 나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되는 나라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근데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 연합 각국이 이제 화석연료, 즉 석유 기반의 모든 산업을 포기하고 탄소 중립 시기를 앞당긴다고 선언한 것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석유 안 쓸 거야. 그 대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의 동력을 찾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EU, 즉 유럽연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이유로서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일찌감치 이 유럽연합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최대 발전회사, 즉 최대 풍력 발전회사인 웨르스테드가 이탈리아의 에넬, 또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등과 같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우뚝 섰고,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웨르스테드. 근데 그 웨르스테드가요,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해상풍력 및 수소협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이제 2021년 올해 5월 27일 날 그 기사가 된 뉴스가 있는데요. 웨르스테드와 국내 최대 대기업 포스코 그룹이 해상풍력 및 재생수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포스코와 그 계열사들은 그 그룹 내의 공동 역량을 활용해서 웨르스테드의 인천 앞바다에서 1.6GW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울산 앞바다에서는 지금 그 부유식 풍력 해상 발전이 지금 건설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의 3%인가요? 그 TV에서 울산 부시장의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 부시장께서 책도 냈습니다. 그린 레볼루션, 네, 그 그린 레볼루션 뭐뭐뭐인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린 레볼루션, 즉 그린 혁명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제가 그 책을 한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 울산 부시장께서 뭔가 이런 그 풍력이나 이 수소 개발, 수소 발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연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울산이 굉장히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 하는 그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S-오일도 있고, 근데 이제 포스코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울산에서는 그 뭔가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풍력 발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를 ESS 저장소에 저장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석유 기반의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를 수소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수소는 바로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울산이. 그래서 제가 그때 울산은 근데 부유식,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아마 그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되고, 아, 울산이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뛰어들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하는 글로벌 ESG 그룹 중에 하나로서 이 덴마크 기업인 웰스테드는 바로 이런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통해서 수소에너지가 발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풍력은 그냥 풍력 에너지가 아니라 풍력으로 수소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수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해상 풍력의 발전을 앞서간다는 것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포스코가 이 분야에서는 웰스테드와 함께 협력해서 해상풍력을 통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웰스테드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느냐? 이 회사는요, 일단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해상 및 육상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태양열 발전소도 건설해주고 또 에너지 저장 시설, 즉 ESS 시설도 만들어주고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까지 개발해주고 건설해주고 또 나아가서 이런 시설을 관리해주고 또 운영해주고 해체까지 해주는 완전히 원소스 멀티 유즈예요. 뭔가 하나의 그런 원 소스가 하나의 소스,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또는 어떤 스토리든 간에, 또는 뭐 고전 소설이든 간에 그것이 다양한 매체로, 뭐 웹툰으로, 또 영화로, 또 뭐 드라마로, 게임으로, 또 뭐 뮤지컬로, 또는 뭐 테마파크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웰스테드라는 이 회사는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OSMU를 구현시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일단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직접 건설해주고 그걸 또 직접 이렇게 운영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운영을 해달라, 관리를 해달라. 이게 이제 고객이 그거를 주문하면 그것까지도 해주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이 발전소를 해체해달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그냥 원스톱이구나. 원스톱,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스탑 투 엔드?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런 통합적인 그 모든 그 솔루션이 가능한 그런 통합 에너지 솔루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웰스테드가 올해 특히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포스코하고도 업무 협약을 했죠. MOU를 맺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특히 덴마크에서는 그 재생 가능한 수소 시범 프로젝트인 H2RES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발전소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서 수소 9개의 재생 가능한 수소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아마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기업들도 함께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올 9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웰스테드가 베트남의 그 유명한 그런 그 회사인 TNT라는 회사와 함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TNT와의 협력은요,
상당히 뭔가 좀 이게 큰 그 협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인데 3,200km가 넘는 해안선과 높은 일관된 풍속을 갖추고 있대요, 베트남이.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도 해상 풍력을 개발하기가 너무나 좋은 안성맞춤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그룹이잖아요. 네, 세계은행그룹은요, 베트남의 해상 풍력 잠재력을 500기가와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아까 그 웨르스테드가 포스코와 같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게 그게 1.6기가와트거든요. 웬일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500기가와트예요. 베트남의 그 해안가에 해상 풍력 발전소가 생긴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세계적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이 만약에 웨르스테드와 이 해상 풍력을 건설하기로 하고 만약에 건설을 시작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규모의 대규모의 전력원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웨르스테드라는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보시면은 이 덴마크의 웨르스테드 주가 현황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연초부터, 아니 2020년 1월부터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죠. 네. 그래서 올 2월에는 살짝 꺾였는데 다시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웨르스테드는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뭔가 주식 투자를 하든 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뛰어들든 이 웨르스테드를 모범 사례로 보고 여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웨르스테드는요, ESG 선도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ESG 퍼포먼스 리포트, 그러니까 ESG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2015년부터 ESG 리포트를 꾸준히 내왔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구글에 여러분이 웨르스테드의 ESG 퍼포먼스 리포트 또는 ESG 리포트 웨르스테드 이렇게 치면, 검색하면 그러니까 ESG 관련된 보고서가 다 공개돼 있어요.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 PPT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그 ESG를 타겟으로 해서 ESG의 어떤 자기 회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ESG를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리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보고서로 통계치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ESG 그룹 중에 오늘은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해상 풍력 회사 분야도 하고 있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선두 분야인 웨르스테드. 아, 이거 진짜 발음이 어렵네요. 웨르스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ESG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